신문에도 한 번 났던 건데 친언니죠. 언니하고 제부와의 관계.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그래요? 상대적으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좀 엉망했습니다. 그런 촉이 딱 느껴지는 신호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인간이 얼굴이 살아납니다. 온 세포가 다 살아나면서 예뻐져요, 여자들이. 걸음걸이 스텝하고 호흡수가 달라져요. 역으로요. 귀가 시간 땡 6시면 퇴근하는 남편분이 30년간을 외도하다 발견된 적이 있어요. 정수기 아줌마 때. 지나가는 말처럼 저기 몇 동 못해도 아저씨 똑같은 사진 있던데 쌍둥이에요? 거기 어디예요? 쫓아가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젤코TV 탐나는 일상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접해보신 외도 사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있습니까? 그건 이제 당사자가 많이 아파하는 사안들이고 정말 기상천외한 관계들인데 신문에도 한 번 났던 건데 이제 친언니죠. 자매간에. 그러니까 언니하고 제부와의 관계. 그래서 위자료를 수천만 원 부담했던데 저희도 변호사지만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그래요? 네, 경악을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형부하고 처제 사이는 그런 경우가 뭐 왕왕 있긴 한데 사실 언니가 여동생 남편 제부로는 좀 드물고 그다음에 뭐 재수 씨하고 아주버님 사이 이런 경우가 경악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좀 엉망했습니다. 지금 위자료 말씀하셨는데 그 위자료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액수가. 네, 2, 3천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왜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네. 그 위자료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런 거예요? 물론 몇몇 나라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진국 중에서. 왜냐하면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뇌 플러스 알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정신적 고통 더가 있는 부분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3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500 정도면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이죠. 예. 그 정도예요? 2천에서 3천 정도. 그 정도예요. 이제 외도 신호가 딱 아까 촉이라고 말씀하신 네.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촉이 딱 느껴지는 신호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인간이 얼굴이 살아납니다. 살아나 얼굴이. 온 세포가 다 살아나면서 옛날 연애할 때처럼. 예뻐져요, 여자들이. 예뻐지고 딱 봐도 생기가 느끼고 평상시가 다릅니다. 봐서 걸음걸이 스텝하고 호흡수가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아내분들이 안 입던 하이힐을 신는다든가 안 입던 스커트를 입는다든가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보면 늦은 귀가 다 그 얘기래. 귀가 늦어지더니 주말이면 꼭 나가더니 며칠씩 안 들어오더니 수시로 친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출장도 잦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역으로요. 네. 귀가 시간 땡 6시면 퇴근하는 남편분이 30년간을 외도하다 발견된 적이 있어요. 와, 그러면 낮에 그러나? 선수들은 밤늦게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은 딱 모범적으로 네, 하고 네. 시간대를 바꾸는 거죠. 네, 낮에. 새벽 운동을 간다든지. 예, 새벽에 약수터 간다든지. 예. 그럼 먼저 이제 그 상간녀분이 인근에 집을 얻어도 살면서 미리 약수를 떠다 놓고 새벽에 이렇게 30년을 유지하다가. 근데 그럼 어떻게 걸렸지? 정수기 아줌마 때. 정수기 아줌마? 정수기 점검을 갔는데 거기에 이 집 남편하고 똑같은 사람 사진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 이거 필터 교환하러 왔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저기 몇 동 못해도 아저씨 똑같은 사진 있던데 쌍둥이에요? 그런 거요? 아내가 그동안 좀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디예요? 쫓아가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진짜 희한한 경우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에다가 주차해놨다가 거기 전화번호 적었는데 그게 아내분 전화번호여서 글로 경비 아저씨가 전화해서 차빼라고. 그럼 거기 왜 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거기 쫓아가죠. 왜냐면 그 전에 촉이 촉이 있거든요. 쫓아가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외도 느낌이 있을 때 그걸 바로 다그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꼴을 지켜봐야 됩니까? 다그치게 되죠. 대부분 다 다그쳐놓고 오세요. 19은 다그쳐놓고 오시는데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행복한 거고 경험이 있는 분들 얘기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순간을 절제할 수 없는 너무 화가 나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딱 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너가 나를 배신한 만큼 나는 너한테 내 감정을 폭발시켜도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상승작용이 되면서 다 해서 뭐 별의별 일 다 겪고 오시는데 전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요. 차분하게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 내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은 벌어진 거잖아요. 이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로 이혼 증거가 충분한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혼 안 하신다고 하면 이걸 터뜨렸을 때 절대 그 과거의 부분은 못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남편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나는 남편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분들은 내가 이 뜨거운 돌을 만져갖고 손이 막 지글지글 타는 심정이어서 이걸 바로 뗄 수밖에 없을 만큼 순간을 폭발해 버리세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가장 아프게 하고 폭발하게 하는 게 배우자 외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외도로 소송까지 가면 그러면 증거가 확실해야 될 텐데 어떤 증거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 대부분 휴대전화에 있는 SNS에서 걸리거든요. 요즘 분들은 이제 정보가 많이 나가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 삭제를 하고 들어오세요. 전삭을, 전체 삭제를. 근데 전체 삭제하니까 의심을 받으니까 이제 부분 삭제만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근데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 배우자의 그 휴대전화를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 패턴 같은 경우 멀리서 봐도 보이니까. 그다음에 숫자도 남자분들 단순하다 보니까 몇 개 하다 보면 다 열리더래요. 그래서 딱 들어가다 보면 전삭하고 부분 삭제한 것도 좋은데 휴지통 삭제를 안 하신 거예요. 휴지통에 있는 게 오히려 다 모여 있죠, 그거. 그런 걸 가져오신 경우가 있고, 업무상 이제 통화 자동 녹음을 해 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 자동 녹음이 이제 발각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부부분이 사이가 좋아서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각종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패스를 공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놀랍게도 이제 구글 타임라인 이런 거에 정확합니다. 타임라인은. 위치가 다 걸려요. 옛날에는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서 나오는 건 반경 500m이기 때문에 500m 별거 다 있잖아요. 빠져나가기가 쉬웠어요. 지금 구글 타임라인은 정확히 그 건물 지하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악설을 못 하는데 다만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쫓아가시죠. 그래서 거기 이제 현장을 잡아. 예, 차 주차된 사진을 찍거나 증거 보정 신청을 해서 그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을 뭐 CCTV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확보를 하시게 돼서 뭐 외도에 대한 증거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두 남녀분이 만나서 그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만 있으면 돼요. 현장 적발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 가지고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을 덮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간통죄를 처벌하다는 시절이고, 간통죄는 성관계를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횟수마다 처벌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성관계 한 후에 증거를 잡기 위해서 현장을 덮치는 거고요. 부정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량이 많아도 부정행위고 사랑해랑 문자로만 해도 부정행위다 보니까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만 갖고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아니고 상대 변호사가 판사한테 이제 혼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모텔에 들어가서 우리 안 했다 막 이렇게 우기니까. 그렇지. 판사님이 인어예요? 예? 인어? 아랫도리 물거리 인어예요? 딱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기지 말아야지. 근데 예전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 같은 거 썼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SNS가 있거든요. SNS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삭제들을 다 하고, 뭐 휴대전화 2개 갖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쉽지 않아서 실제로는 미행을 해서 사진 찍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데, 이 초상권이 포함되어 있는 게 것이건이라는데, 이걸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이제 연예인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불법 행위의 위자료로 나오기 때문에 500, 100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에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는 사실 불법이 아니에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라고 어쩌고 뭐 소송 들어온다면 그 금액도 적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뭐 신분센터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공무원들한테 돈 얼마 줘서 정보를 뺏는다든가 차에다가 추적기나 도청장치 설치하는, 이게 불법이지 사진 찍는 거 자체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아까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찾는다고 그랬는데, 동의 없이 남의 휴대폰, 그럼요. 배우자 포함, 네. 정보통신법 위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처벌이 되긴 하는데, 굳이 이제 화가 난다고 이렇게 형사고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벌금형 1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숫자가 기소유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남편이 바람피는데 그 핸드폰을 안 보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많습니다. 내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내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 대단한 건데, 그걸 하는 심리는 뭔가요? 그냥 훅 가나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본능이죠. 뭐 처음 결혼하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은 마음에 드는 매력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끌리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다만 그걸 어느 정도 절제하냐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육의 힘이다. 뭐 사회화의 뭐 그런 과정이다. 뭐 그런 게 뭐 결여됐을 때 이런 건데요. 본능의 교육은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보면은 본인의 절제력일 텐데 그거를 대부분 절제력을 왜 이용해서 감정을 누르지 않냐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밥 한 번 먹고 괜찮으니까 뭐 차 한 잔 마시고 영화 하나 보고 이 정도만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훅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 이성 간의 문제를 뭐 원칙으로 어떻게 따지기는 어렵죠. 근데 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가족 구성원의 그런 생활 태도 또는 친구들이 어떤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횡단보도는 무단횡단 못 하잖아요. 근데 한 10명 우르르 가면 나도 가자. 그러니까 주위가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외도남, 외도녀를 좀 알아보는 방법,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친구들을 좀 보고 이러면 될까요? 일단 남편 같은 경우 시아버님을 봐야죠. 아, 시아버지. 그런 적이 있나 봐야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이 외도했다라고 하면서요. 이 집안 내력이에요, 외도가. 그래. 시조부님은 처벌뒀다고요. 시아버님도요. 호적에 올린 여자분만 7명이에요. 큰아주버님도 외도로 이혼했고요. 작은아주버님도 이혼했고요. 막내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피를 못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가족 내에 허용되는 문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유전자가 있다고 봅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남편분들이 오시면 아내 외도해서 오시면 우리 아내는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되게 아내분이 거길 전파시킬 수 있어요. 왜 나는 엄한 사람 우리 학생 때 듣던 얘기. 예, 좋으니까 같이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골프 치고 뭐 등산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매번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하고 여자분들이 이제 동시에 여러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게 생활이고 아무 죄의식도 없고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건 대단한 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습관입니다. 생활입니다. 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참. 그럼 이렇게 법률 다루고 이제 이혼법 이런 걸 많이 다루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도 관련해서 또는 이혼 관련해서 야 법률이 이런 건 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위자료 액수를 좀 상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법률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제 법원에 대법원에 이제 그런 결정이 중요할 건데 위자료 액수가 오르고 있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사실 외도로 인해서 굉장히 배우자들이 많이 아파하거든요. 근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유책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서 너무 엄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엄격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과거 같지 않아서 통신조회도 전혀 되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하는 건 분명한데 증거를 잡지 못해서 배우자 외도로 가슴 아픔 하나. 그다음에 외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배우자를 비난하거든요. 너는 의부증이야, 의처증이야. 이런 고리랑 고통 하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증거 방법을 좀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점점 더 엄격해지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유책지를 포기하시든지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가시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곧 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신은숙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볼게요.